끝나고 스타트하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딸랄랄랄랄. 민트가 죄송한 소식 투성입니다. 죄송한 소식이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컴퓨터가 다운돼서 저희가 4분 정도 문을 늦게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장이 아작나가지고 오늘 또 1% 넘게 하락 마감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떨군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세 번째 민트가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사과를 너무 많이 하네. 평생 할 사과 여기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내일 사과 갖다 줄게요. 사과요? 네, 애플? 사과. 네. 애플 한 100주만 주세요. 애플 100주.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민트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서 대타를 사실 민트 자리에 어떻게 누가 대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뭐 누군가를 구해 와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 원하시면 제가 대타를 오늘부터 열심히 한번 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도은형 데려오라고 그런 것도 좋다. 여도은형 괜찮네요. 누나가 시간이 되나 지금? 오후 시간에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해서 제목은 제가 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문방구 병아리 장세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제가 알기 죽고. 때 문방구 병아리가 300원이었어요. 300원. 근데 그걸 사가잖아요. 그러면 밥을 많이 줘도 죽고 적게 주면 당연히 죽고 밖에 좁은 데서 이렇게 키우면 그래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내놓으면 또 누가 잡아먹어서 죽고 이렇게 문방구 병아리를 닭으로 키우는 거는 와 이거는 진짜 거의 하드코어한 진짜 일이었거든요. 바쁜 일이지. 맞아요. 그래서 문방구 병아리 장세 이렇게 정해봤는데 환율이 또 오늘 22원 넘게 떨어지면서 네. 이게 또 일본 증시 떨구고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떨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 김장현 본부장님. 네, 이제 빨리 원화가 강세가 됐습니다. 좀 너무 빠른 것도 뭐든지 안 좋은 거거든요. 더 내려갈 데가 없으면 원화 강세가 그러면 다시 외국인 입장에서는 안 사겠죠. 또 거꾸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 달러 엔화 자체는 큰 변동은 없는 거예요. 1달러에 뭐 147가 그 간 것이 약간 좀 많이 갔던 거서 146인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이번 주에 우리 금통위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전당대회도 있다 하다 보니까 정책에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걸 떠나서 장 빠진 거는 특별한 거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락을 기회를 삼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럼 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네. 수급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뭐 니케이도 좀 별로 안 좋았고, 아까 어떤 분이 제가 할 얘기를 하려고 했지 또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였어요? 그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환율이 좀 변동이 좀 심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현물과 선물에서의 좀 괴리 이런 것들이 좀 강한 상황이어서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를 결국엔 끌고 간 주체가 반도체인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 2.6, 3.25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일단은 힘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환경에서 좀 스타트를 끊어준 것 같고 또 이제 특정 테마주 쪽으로 완전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심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저 이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계속 3주째 그러고 있어요. 아니야. 환율 얘기는 오늘 처음 해요. 명진진 만들지 마세요. 네, 계속 징징대게 만들지 마시고 명진진합니다. 자, 아니 환율이 올라갈 때는 1,400원 넘어간다 어쩐다 뭐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말라서 이게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또 쳐맞고 또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면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요거는 또 뭐 일본 증시 따라가면서 뭐 엔화 약세를 뭐 따라가니까 어쩐다 저쩐다 뭐예요? 뭐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왜? 그거 오늘 하루만 가지고 그렇게 단정 지을 사람 없어요? 없을걸요?
1달러에 140초 갔지만 오늘 다시 1달러에 약간 146으로 됐고 그거 관계없고요. 내가 관계없다는 게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번 주에 정책 리스크가 있다니까 라고 보는 거예요.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는데 약세 기준 맞죠? 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건 맞는데 왜 빠르냐 그거잖아요. 왜 빠르냐 이거죠. 달러 약세가 왜 빠르냐. 원화 강세가 왜 빠르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 일부에서는 한국의 그 정책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도 같아요. 금리 인상은 안 하겠지. 네. 죄송합니다.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인하라는 게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미국이 재정의 적자가 많잖아요. 네. 근데 무시하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책이나 경제 이슈로 대선 가도가 바뀌면은 뭔가 해리스도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재정 적자에 대해서 이렇게 냅둘 것인지 트럼프랑 비슷하게 떠라 붙는 이런 행동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까지는 아닌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책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좀 빠르게 먼저 진행이 되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달러 약세가 되고 나서 아마 정책의 리스크가 없든 있든 간에 그것이 해결되는 언제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우리가 언제 금토일 목요일인가? 미국에 아마 그 전당대회도 목요일이니까 수요일에 끝나잖아요. 네. 그 끝날 쯤 돼야지 달러 강세가 지나치게 빨랐던 것이 조금 숨고르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땡땡땡 일단 하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좀 치고 예, 계셔가지고. 잠시만요. 전효민님이 땡땡땡, 제리초이님이 징징징 말씀해 주셨고요. 유자님이 밍징징, 윤상미정님이 땡땡땡, 탈감님, 장티비님, 찰보리콩코님이 찡찡찡 말씀해 주셨습니다. JYO님이 땡땡땡 고맙습니다. 자, 3시 31분 지나가고 있는데 하창원 본부장님한테도 짧게만 코멘트를 들어보자면 환율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율이 어떻게 돼야지 이게 시장한테 좋은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져,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떨어져. 그건 상황마다 다르죠. 와, 이러면 내가 이거 장사 못하지. 진짜 케바케예요. 케바케인데 지금은 이제 그 환율이 떨어지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애초에 금리 인하로 가면은 네. 원달러 강세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의 시각들은 다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서 이게 1,300원까지 깨지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1,300원까지 깨지면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우리가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1,400원을 넘어서 그게 이제 상당히 계속 높아지는 시점부터 좀 의미 부여를 하자고 했잖아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봤었던,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됐었던 걸로 본다면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이하로는 거의 안 간다고 증권가에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깨지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시각들이 막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제 각각의 리포트를 보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이 굉장히 헷갈리겠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어쨌든 잭슨홀이라든지 이런 큰 흐름에서 묻혀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많이 떨어지면 우리 달러 바꿔봐야지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추가적인 질문해서 죄송해요. 드가자님이 오늘 환율의 하락 배경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한 킹달러의 약세, BOJ 총재의 발언 23일,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 발언의 눈치 보기, 이런 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정책 이슈예요. 아까 그 빼먹었는데 BOJ 질문 끝나고 질문 끝나고. 쏘리. 자,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돼야 시장한테 좋은 거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천천히 떨어지면 되죠. 그러니까 원화가 떨어지는데 천천히. 빨리 떨어지면 뭐든지. 주가도 빨리 올라가면은 반락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듯이,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건, 약세가 된다는 거는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왜 더느냐?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그거에 대한 리스크 해지적으로 일단 먼저 달러 약세는 가는 게 맞으니까 확 해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식의 그 수급의 변동이, 그쪽도 수급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 빼먹은 게 BOJ죠. BOJ가 부총재 내세워가지고 나는 쪽팔리니까 총재가 너 나와서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어라고 해가지고 장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BOJ 총재가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의회 증언하듯이. 그 의회 증언이 목요일인가 있어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거보다는
그죠? 일단 달러가 약세인데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 리스크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속도의 문제였다. 네, 한 며칠 지나면 안정화될 겁니다. 누가 나가서 이게 1830 얼마지 우리가? 1840까지 갔나요? 이게 뭐 1800을 위협할 정도로 갈 정도가 될라. 1800? 아, 미안, 1300 미안해. 1380원. 1330원, 40원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이게 더 만약에 속도가 가려면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거나 우리 자생적인 거잖아요. 경제 그렇죠, 성장이 좋고 그렇죠.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폭락하는 겁니다. GDP가 2.5%가 아니고 1.4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 경제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해야 되잖아요.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B컷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환산해서 물으면 달러가 약세가 빨라지고 원화가 강세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GDP가 높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여요? 아직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더 빨리 끌어내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수급적인 기술적인 요인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초반까지는 그게 이어질 공산이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그나마 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은요? 결국 속도의 문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떤 환율이 돼야지 국장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1350에서 1400원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안정적인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쵸. 왜냐면 그때 들어왔었던 외국인 수급이 꽤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변동이 크게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빨리 나오면 좋은 게 아니야. 갑자기 이게 1290 갈 것 같아. 그럼 외국인 어떡하겠어, 거기서? 팔고 나가있죠. 그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때문에 내가 먼저 나가.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환율이 점점 떨어지면 외국인들의 순유입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환율이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속도. 아, 그래요? 네. 이제 1310까지 가면은 적정한 랩이 얼마냐 또 얘기 나올 거라고. 그건 펀더멘털 얘기. 우리나라 GDP가 진짜 2.3%가 맞아? 일본의 1.8%가 맞아? 그쵸? 금리나 세번이 맞아? 이런 거 갖고 막 하고 환율 돌려봤자 막 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지금은 그런 엄청난 계산이 아니고 수급적인 거 정책적인 거에 대한 움직임의 발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저는 항상 우리 K 증시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예전에는 네. 그 객장에서 막 전표로만 이렇게 그치. 하고 그럴 때는 사실은 지금보다 정보도 더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죠. 더 굉장히 취약했을 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렇게 그때는 그 미국장 투자 막 이런 거 하기도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네. 근데도 이렇게 고난이도의 국장을 하시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늦게 태어나서 이 머리 좋아진 거예요. 머리 좋아졌는데 힘든 거지. 옛날에 일찍 태어난 사람들은 머리 좋을 리가 없어요. 정보가 있고 결단만 내리면 돼요.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힘든 세상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37분 지나가고 네. 있으니까 보노님의 시황을 한번 들어보면서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노님.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74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는 0.85%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9조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7, 명행커가 좋다고 했었던 숫자라고 기억이 나네요. 네. 마이너스 1.13% 빠졌고 7.49조 거래대금 나왔습니다. 토탈 이제 16.5조 정도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또 줄었죠. 그만큼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전거래에 들어왔을 때 1조 2천억 정도 들어왔고, 이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한 5천억, 6천억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외국인 나가면서 좀 일부 차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 주체는 반도체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루아침에 뭔가 세상 끝까지 올라갈 것 같던 증시가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요. 거기에 일목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니케이. 니케이가 오늘 좀 장 초반부터 해롱해롱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양전을 방해를 했는데 결국엔 내려가면서 이제 바지끄렁이 자꾸 같이 끌어 내려갔어요. 이건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같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니케이가 눌리는 거는 우리나라 국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뭐 미니 선물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장 중에는 좀 플러스권이었는데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마이너스권 좀 바뀌었거든요. 요런 것들이 그럼 오늘 미국장도 좀 쉬어가나? 요런 것들도 일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지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기울게 가팔라요. 그러면 언제든지 좀 차익이 나올 수 있고, 이게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날
어떻게 나올지 얘네들도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방향성을 많이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좀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 계속 얘기했고, 뭐 유가는 이제 큰 문제가 안 되는 수준까지 또 떨어졌고, 뭐 금도 조금 높은 상황으로 어쨌든 뭐 어제 종일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마이너스 1,400억 정도, 코스닥도 1,231억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 합쳤을 때 2,000억 원이 적으면 일단 얘는 시장의 중심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일단 코스피 중심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선물에서 5,000억 원이 들어오긴 했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어려워요. 저도 지금 네. 아까부터 기사를 엄청 많이 읽어서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선물이 이거는 이제 요거 9월물 말고도 뒤것까지 이제 미결제 약정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저건 고민 좀 저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선물은 들어왔는데 어쨌든 현물은 팔았고 1%는 떨어졌고 원화는 홀로 글로벌에서 강세가 됐고 엔화는 또 약세고 달러는 뭐야 이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원숭이 두차는 또 올라가고 뭐야 이게 뭐 완전 진짜 말 그대로 개판이네 이거. 알겠습니다. 저도 휴가 가도 되나요 내일부터 그냥? 이럴 거면 그냥 나도 휴가 가버리고 싶다. 저도 갈래요. 그냥 문 닫죠. 이거 뭐합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민트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습니다. 해외로 갔는데 내가 어떤 나라인지는 말을 못하는데 와 진짜 그런 나라를 해외 맞아. 해외. 진짜 그런 나라를 끝내주는 나라예요. 네? 네, 끝내주는 나라. 네, 꼭 선물 사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일단 들어볼게요. 두 분 오늘 장 지났잖아요. 1% 정도 하락했죠? 0.85% 마이너스. 요런 장 그냥 오늘은 이유를 굳이 찾지 말고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지 혹은 2674 여기서 또 2600 밀리네 어쩌네 환율이 지금 급락해서 1330원대 온 게 지난 3월 하순 이후 처음이라 그러네요. 근데 지금 1330원도 깨지려 그러고 8월 초에 환율이 1380원 근처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4-50원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졌어요. 2주 만에. 미친 거지 이거. 여기서 진짜 FX 마진 했으면 페라리 한 대 벌었겠다. 야, 기가 막힌 장인데. 어쨌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맞는 겁니까? 오늘 장은 끝났지만 그냥 뭐 지나가는 거 그냥 별 의미를 붙일 필요 없다. 저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밸런스드 뷰를 가지고 원래 포트폴리오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일본 장은 많이 빠졌고 대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얼핏 봤을 때 대만은 그냥 뭐 보합에서 약간 약하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은 환율도 있으니까 좀 퍼너멘틀이 다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지난주 많이 올라간 것도 있으니까. 근데 반도체 뉴스는 제가 알려주세요. 제가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리포트도 그렇고요. 주말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반도체 실적 나오거나 그럴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 뭐 울프 스피드 여러분 그렇게 아주 핫한 건 아닌 종목들 정도니까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에 뭐 3%건 2%건 간에 그것이 어떠한 리포트나 어떤 뭐 반도체 가격이나 어떤 논란의 어떤 새로운 게 부각돼서 그거 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상 설명드릴 건 없는 거죠. 오케이. 수급의 이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전략으로 오늘 그래서 지나가는 그냥 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일단은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이렇게 20선을 강하게 돌파해서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눌렀다가 갈 확률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게 이제 월화수까지만 사실 좀 괴롭혀도 충분히 물량은 좀 뺏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현금이 없으면 어떠한 특정한 변수, 지금 이제 잭슨홀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잭슨홀 이후에 박살났었던 적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이 무조건 맞아.
우리 증시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별로 좋지 않아요. 잭슨홀 별 내용 없을 거라고 예측했을 때 잭슨홀 지나고 박살난 적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 번 더 뭐 직전 저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금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직면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항상 올라갈 때 뭔가 의사결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떨어진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은 이게 손도 안 나가고 뭘 하든지 간에 이제 내가 팔고 나면 또 올라가면 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박수 칠 때 뭔가 의사결정을 하시는 습관을 항상 들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금 증시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혔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뭐 네. 엔비디아 실적이 매우 잘 나오거나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잘 나오는 게 일단 선제 조건으로 깔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 꽤 나왔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도 계속적인 이런 흐름들이 나쁘지 않아야 되고, 나머지 뭐 데이터들도 다 좋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 주에 나오는 그런 일정에서의 그런 데이터들이 잘 나와야 되고, 그게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라도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충분히 증시에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 질문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금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제 계좌를 보면은 저는 그때 피해 금요일 있잖아요. 피해 금요일 있었고 피해 월요일 있었잖아요. 피해 금요일에 샀어요. 그러면 저도 나름 급락했을 때 주신 건데도 맞아요.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렇게 좋은 종목을 샀어도 난 삼전, 로템, 알테, SKT 이렇게 4개 샀잖아요. 근데 로템 플러스 된 거 조금 가지고 어쨌든 똔똔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다 마이너스고 원래 기보유자분들은 마이너스일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그런 분들도 지금은 현금화의 타이밍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어차피 현금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이제 저점에서 잡았던 분들에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 현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유리한 포지션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항상 약간 공포가 왔을 때 혹은 단기적으로 너무 세게 눌렸을 때 잡으면 대부분이 좀 수익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면은 제 입에서 매수가 잘 안 나오지만 고를 땐 또 매수가 열심히 튀어나오기 때문에 고를 때 한번 지표 삼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 입에서 매수 이렇게 나올 때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해보시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더 많거든요, 확률상.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표 삼아서 어차피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 공개했더니 훈수꾼들 많이 있네. 그거 왜 샀냐고. 좋습니다. SKT가 얼마나 좋은데요. 알테도 요즘 좋죠? 징징대는 거 더 듣고 싶으세요? 그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도 마이너스 3%예요. 아직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일정 해야 되나 오늘? 일정 해야 되죠? 살짝 후다다닥 하죠. 일정부터. 네. 뭐 일정 어차피 오늘 갔으니까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게임스컴 오늘 NC소프트가 또 움직였어요. TL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FOMC 회의록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좀 국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채 입찰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또 방향성에 나름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목요일에 우리나라 금통이 있죠. 아마 동결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잭슨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뭔가 이벤트를 줄지 금요일날 줄지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에 보스틱 연설, 연설 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ISM 제조업 서비스 지수 나오니까 봐야 되고요.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파월 연설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은 수요일, 목요일에 있을 게임스컴 플러스 FOMC 회의록 플러스 잭슨홀 뭐 요 정도. 금통에는 뭐 동결이니까 저거는 뭐 버리면 되고. 오케이. 그리고 23일에 그 BOJ 총재, 예. 총재인지 부총재인지 어쨌든 총재. 무슨 발언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의회 증언해야 돼. 의회 가서 의회가 청문회. 퀘스천하면 그거 답을 해야 된다고. 히어링이 있구나. 네, 히어링.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가봅니다. 상승 섹터 가볼까요?
네, 잠시만요. PT를 바꿔야 돼서. 아 그래요? 네, 가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진단 키트, 엠폭스 뭐 얘네가 다 했죠. 오늘 뭐 요거 회사 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100%가 올랐는데 역시 과거에 막 600%막 이렇게 올랐었던 막 1000% 올랐었던 산업군이라서 뭐 100%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8월 말에 30만 명 이상 뭐 확진자가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8월 말에 30만 명으로 예상된다. 그게 이제 일반인이 말한 게 아니라 이제 기사가 나왔어. 네, 기사나 이제 그래요?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전기차 화재 이거 종목이 움직이는 것도 좋은 건데 뭐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좋겠죠. 근데 무엇보다 저도 오늘 막 여러 사람한테 받았는데 막 이거 주민들끼리 막 엄청 싸우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오. 전기차 왜 샀냐 이러면서 전기차 왜 샀냐? 진짜. 그렇게까지는 안 진짜 하셨지, 진짜요? 그 말도 안 그 되는 거지. 카톡 내용이 저한테 하나 넘어온 게 있는데 왜 주차 못하게 하냐 이러니까 아니 전기차 당신이- 사는 사람들 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당신 전기차 사서 피해주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사회 하더라고. 문제로 좀 이슈가 이게 불거지는구나. 민도가 낮아서 그래. 민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뭐 어떤 게요?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수준이 낮아서. 아니 그게 뭐 하더라도 그게 무슨 잘못을 그 사람이 산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왜 엉뚱한 사람한테 그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말도 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뭐 헷가닥들 하는구나. 그래서 막 원래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못 들어오게 했는데 그거 위법이잖아요. 그게 이제 위법으로 판결이 났거든요. 위법이죠, 네, 당연히. 그래서 위법이죠. 그런 거 못하게 바뀌고 했는데도 이제 막 주민들끼리 막 소통하고 근데 하는 이게 거예요. 뭐 말씀하신 거에 공감은 하는데 또 어쩔 수 없는 거는 사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층간소음이에요. 그죠. 층간소음도 사실은 건설사한테 따질 게 맞는 건데 사실은 주민들끼리 서로 소음을 내지 말자 내자 맞아. 하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사실 서로 싸울 게 아닌데 이거는. 아니 층간소음 자기 위해 싸우니까 싸우는 거고 아까 화재가 난 거 그거는 이런 사태지 자기가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쫄아가지고 옆에 있는 자동차 산 사람한테 뭐라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지. 오바돼도 완전히 선을 넘은 거죠. 그건 층간소음 그렇지. 어쨌든 그런 화재 때문에 이게 사회 문제로. 사실 그 영상 불나는 영상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깜짝 진짜 놀랐어요. 그럴만하죠. 약간 겁낼 안 만하죠. 꺼지니까. 네. 안 꺼지고 하니까. 어휴. 불도 너무 빨리 붙고. 그 안에 그 밸브를 다 잠궈 놓는 데도 있다면서요? 주차장에? 그러니까 이 물이 나와야 물 되는데 나오는 그 호스를 물이 잠궈 안 두는 데도 나오니까. 있다고. 아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때문에 그래서 전고체로 지금 매기가 쏠리긴 했지만 의미는 없다는 거. 그쵸.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진단키트와 전기차가 배틀을 붙었는데 수급 쪽에서 완전 진단키트가 압도해 버렸죠. 그래서 오늘 약간 마지막 피날레 느낌으로 특징주 기사 나면 다 20% 이상 올라갔어요. 갑자기 이 회사에 뭐 약품이 좀 모자란 것 같다. 그럼 20%. 갑자기 뭐 병동이 필요한 것 같다면 요즘은 20% 이렇게 막 다 날라갔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완전 압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가 가니까 이제 교육주도 같이 움직였고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사실 보험주나 뭐 금융주 오늘 좀 나름 강했는데 막판에 좀 힘이 빠졌고 네. 조선도 뭐 장중에는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너무 테마성으로 많이 쏠리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 조선, 엠폭스, 화장품, 보험주, 교육. 아까 그 보험주 말고도 은행주도 중간에 한 5% 정도 금융지주. 네. 올랐었었는데 그거는 좀 빠졌나요? 걔네도 좀 늘렸어요. 아니네. 3.5%. 신한지주,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애들 한 3% 올랐네. 어쨌든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거. 네, 맞습니다. 생명까지 포함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다가 버스에서 광고를 봤는데 뭔 광고? 깨비증권이라는 거예요. 깨비증권. KB증권. 그게 깨비증권이에요. 전철 여기 이렇게 돼. 전철 입구에 여의도역 들어가면 양쪽에 다 있잖아. 맞아요. KB증권. KB. 도배했잖아. 증권사가 또 생겼어 해가지고 딱 봤더니 KB가 붙어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깨비증권이라고 하는구나. 버스 광고를 오다가 봤습니다. 아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깨비증권? KB증권. 깨비증권? 뒤에 갭이 없는데. 근데 우리 안 좋아해. 우린 삼성자산은요. 우린 저기랑 함께 가는 거죠. 혈맹이에요, 혈맹. 우리는 광고 안 주는 KB 별로 안 좋아해. KB 주지 않았나? 안 줬어. 안 줬어. 갭이 없어. 없었어. 갭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없었어. 노란색 배경 뭐였죠? 메리츠하고 삼성. 노란색 배경 있었는데. 노란색? KB 없었나요? 기억이 안 나. 그거는 게임 아니었어요, 게임? 응? 게임. 게임이었나? 게임 이렇게 막 들판 나오고. 어, 우리는 맞아. 광고 안 주면 싫어해. 비판해야 돼.
바꿔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있잖아 KB증권 이거 봐 이거 KB구만. 어디, 내가 어디? KB 진짜? 쳤는데. 아, 이거 KB잖아. KB증권의 수수료 딜리트. 아 근데 이게 에헤이. KB구나. 게임이라고 안 나왔잖아. KB라 나왔잖아. 어쩐지 광고 천재다. 8월 31일까지 국내 주식 수수료 리얼 제로인데 리얼 제로 우리 그것도 했었네. 이벤트도. 이거 연장해달라 해줘요. 에이, 나 이러면 KB가 엄청 서운해하지. 난 KB만 쓰는데 헛개비? 헛개비라고? KB증권이 헛개비라고요? 아닙니다. 말되네. KB 광고 줬어. 수수료 무료. KB증권 매수제로 광고했잖아. 아 맞다. 제로 했었구나. 저희는 헷갈렸어. 받을 때만 진짜 뼈를 묻을 것처럼 하고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니, 지속적이 중요해. 네. 까먹기 때문에 우조 커피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깨비증권 쓰시죠? 아 아니요. 아, 깨비증권 쓰잖아. 왜 그래?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하락 섹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하락 섹터는 오늘 2차전지 쪽, 맞아, 그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2차전지 쪽 좀 좋지 않았고 반도체 맞았고. 제거는 뭐 요거는 이제 좀 반기 검토 거절 관련된 이슈 있어서 그렇고 음식료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산화식품 음식 빠졌고 전쟁주들도 좀 빠졌고 변압기축도 좀 빠졌습니다. 음식료, 전쟁, 재건, 2차전지 반도체. 반도체는 2% 떨어졌나요? 한 2, 3% 빠진 거 2% 3%? 소부장들은 좀 많이 빠졌던 맞아, 것 같아요. 맞아. 에이, 알겠습니다. 아, 떨어진 것도 오른 것도 별로 볼 게 없네. 그쵸? 아니 왜요? 왜요? 아, 몰랐잖아. 반도체 이런 것들 많이 빠졌지. 반도체 2, 3%뭐 빠지는 거 뭐 하루 이틀이에요? 근데 이슈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설명 드릴 게 없어. 자, 그러면은 오른 거 내린 거 별 볼 게 없으니까 두 창으로 갑니다. 원숭이 두 창. 내가 오늘 아침에 방송하다가 배가 너무 고픈 거. 그래서 그 원숭이 대창 관련주 이랬다가 원숭이 대창이라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두 창인데. 네. 아, 그렇구나. 배고프니까 원숭이 대창. 자, 엠폭스 관련주 요거 계속 갑니까? 진단 키트, 엠폭스 저는 오늘 끝이라고 보는데 분위기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마감까지 이러는 거 보면. 뭐 지금 뭐 아쉽네. 환자 수가 엄청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확산되니까. 그쵸. 사실 이제 이전 같으면은 지금 정도 끝나는 게 맞는데 요번에는 뭐 확진자가 뭐 많이 늘어난다고 또 언론 플레이가 나오니까 언론에가 써들잖아, 정치 네, 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되게 많아요. 오늘 상한가 종목이 많아서 그들이 또 다음 거래일에 급등이 나오고 만약에 이제 오늘 또 미국장이 재미가 없다 이래버리면 또 움직일 수 있죠. 왜냐면 오늘 진맥트리스 뭐 미코바이오메드 우정바이오 이런 애들 전부 다 그거잖아요. 뭐 CGN 좀더 가겠네. 23%. 그래요? 코로나하고 겹쳐서 응급실이 이미 마비라는 기사가 지금 1시간 전에 떴네요. 거기 의사 파업하잖아요 또. 아, 그렇지. 전국에 흉부외과 의사가 12명밖에 안 남았대요. 어디 갔어? 다 죽었어. 뭘 죽어요? 나갔죠. 파업하고 이제 또 나간 거죠. 너 여기서 이렇게 또 오래 있어봤어. 죽었다는 얘기는 그 오퍼레이션이 dead on operation. 오케이.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럼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죽었다. operation dead 된 거 아니에요? 오퍼레이션이 이런 이제 거 겹치면은 끝나버린 뭐 거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안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그 더 간다. 이게 코로나랑 갈 수도 이것저것 다 있겠네. 겹쳐서. 갈 수도 왜냐면은 이제 돈이 갈 데가 별로 없는데 돈이 갈 데가 없는데 만약에 미국장이 오늘 조정이 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돈은 어디다 넣겠어요? 돈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 넣긴 하겠지만 그건 퍼센테이지가 작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항상 우리 국장에서 즐기시는 분 이러면 이제 막 또 양지사 갑자기 막 수급 썰려서 막 급등 나고 막 이래요. 시간에 사요. 좀 사놓고 좀 네이팅.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매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제가 숨 막히거든요. 왜냐면 막 5%가 올랐다가 10% 빠졌다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 막 심장 덜컹덜컹 거려서 막 못하겠다 하시면은 굳이 뭐 할 필요 없고 그 자신 있는 분으로 하시든지. 오히려 좀 장사 잘하는데 싸게 내려와 있는 종목군들을 우걱우걱 모아 놓으면은 결국엔 그들의 시간이 또 오거든요. 우거 뭐야? 열심히 넣는다는 얘기죠. 우겨 넣는다. 네. 엠폭스, 음압병실, 진단키트, 모더나, 메르스, 코로나, 슈퍼박테리아, 백신, 진단키트, 방역, 마이코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와, 얘네들.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은 네. 더 간다. 뭐 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갈 수도 있겠는데 이걸 뭐 추천해요?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아는 거죠. 그렇죠. 이유는 있는데 얼마나 어떻게 갈지를 알 수 있나요? 베팅형이. 이런 날 우리 같은 방송이 할 말이 제일 없는 거예요.
떨어진 이유도 불명확해. 그렇다고 뭐 환율 어쩌고 예측도 불가능해. 거기다가 엠폭스 관련주 올라가는 거 뭐라고 언급도 못해. 그런 날도 있어요. 그때는 공부하면 돼요. 음. 싫어하죠, 공부하는 거. 네. 할 수 없어. 인생이 그런 거니까. 이런 날 또 하필이면 또 민트도 없어. 그 민트 보러 온다라고 또 와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 민트 영상 없어? 영상, 이렇게 네? 영상. 영상 CG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제가 대타를 구해봐야겠습니다. 없이 안 되겠네. 누나 없으면 안 되겠다. 그냥 빨리 와요. 자, 그러면은 특징주 한번 가볼까요? 네. 아 근데 좀 억울한 댓글이 있는데요. 저의 억울한 얘기는 뭐죠? 뭔데? 저의 얘기는 60% 이상이 테마주다. 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테마주가 대한민국 어떡해. 테마주가, 아닌 게 어딨어 이러려고 그러시죠?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 삼성전자도 테마주야. 그 콜테스트 프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지금. 이건 테마라기보다는 삼성전자 테마주잖아요. 솔직히 실적 나오는 테마주. 그게 웃겨. 왜요? 내가 계산하니까 26번째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 26번. 그 콜테스트 서른 번 채우고 나올 것 같아. 시총 500조짜리가 찌라시가 26번 도는 게 국장입니다. 테마주 갖고 뭐라 그럴 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스토리를 찾아가고 논리를 찾아가고 그렇죠. 이성을 찾아가려고 그렇지.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거죠. 가린 거죠. 오케이. 그리고 다른 데서는 또 저 막 진중한 얘기 많이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중 특징주 보면은 오늘 이제 삼성생명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오늘 보험주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NH투자증권에서 쓴 게 좀 많이 주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기대가 된다고 50% 정도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진 건설 로봇은 신규 상장 첫날 급등했는데 이제 막판에 힘이 쭈쭈쭉 빠지면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는 TL 글로벌 출시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 이게 사실 이제 전쟁 같은 경우는 이 국가전으로 가면은 또 재미가 있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는 또 지는 거 싫어해요. 게임에서 지는 거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뭐 우리 음. 디아블로 같은 거 뭐 기획자들이 뭐 엄청 오래 걸릴 거다 하루 만에 끝내버리잖아요. 3시간 반 만에. 네, 우리나라는 게임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로 하면은 과금할 것 같아요. 전용을 하면 네, 지는 거 싫어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지는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외국인한테 진다? 아, 그거는 못 참죠. 못 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케이. 보고 있고, 요거는 좀 중요하죠. 이제 삼부토건, KC코트레, KC그린홀딩스, 반기 검토 의견 거절인데, 요거는 거의 이제 상장 폐지 가기 전에 보통 나오는 일반적인 루틴 흐름이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미 한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회 난다면 잘 도망가시길 바라고요. 제 이슈가 됐던 건 3부죠. 네, 3부죠. 삼부토건. 요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엮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게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거 많고 그다음에 STX 엔진 오늘 뭐 조선주들 다 좋긴 했는데 뭐 얘는 뭐 요즘에 엄청나게 막 급등 나오고 있고요. 디어유가 블랙핑크 리사가 버블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에 장중이 좀 강했고 그다음에 ST팜 이제 올리고핵산 의약품 성적 수혜가 돼서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30%나 또 상향 조정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STF 하면 참 그래도 지겨워도 10만 원은 유지하네. 이게 한 꽤 됐는데 버티네. ST팜 유진에서 목표 주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장기적으로 좋아하는 주식이긴 한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뉴스로 한번 가볼까요? 네, 뉴스는 오늘 뭐 좀 빨리빨리 아니 형 천천히 해도 돼. 지금 뒤에 칼칼칼도 없어가지고. 아, 칼칼칼 없구나. 네. 아, 이거 그 전기차 화재 테러까지 해가지고 테러?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 테러지. 차를 일부러 해코지합니까? 뭐 해코지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차주 간의 설전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싸움이 좀 극화되면은 네. 테러가 전기차 느껴질 수도 입차를 막는 곳도 많아지고 있대요. 이게 아니라고 해도 그냥 막아놓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저거는 진짜 문제다. 그래서 이제 차주들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아니 그렇게 사라고 권해놓고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막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참 말초적인 요런 반응과 그다음에 너무 지엽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니 참 개탄스럽습니다. 안타깝죠. 네. 이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얄미운 거는 벤츠코리아예요. 벤츠코리아. 완전 얄밉지. 진짜 화가 많이 나는데 네.
팔 때는 진짜 뭐 간이나 쓸개나 다 빼줄 것처럼 막 고급차인 것처럼 팔아놓고 뭐 배터리 공개하라니까 뭐 벤츠는 안 하고 또 화재 난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뉴스가 됐습니까? 그쵸. 그러면 도덕적인 책임을 가져서라도 무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조치를 내놔야. 돈 내놨잖아. 50억인가 40억. 아니 그것도 그거 기부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네, 그치. 그러니까 자기 잘못했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물론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입장들이 있겠지만 저렇게 쏙 빠져가지고 사람들 다 싸움 붙여놓고 돈은 벌 대로 벌고 자기들 쏙 빠져있고 기부금 난 냈어 땡 이러고 그냥 빠져있는 게 얼마나 얄미워요. 그렇잖아요. 국가가 역할을 해야지. 국가도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역할할 머리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국가도 나서야 되고 기업도 또 책임을 다해야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런 게 진짜 안타까운 뉴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입주자가 그렇다고 뭐 집을 옮기거나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이게 그렇다고 뭐 가진 차 갖다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중고차가 엄청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중고차 많이 나왔대요. 10배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가격 할인도 진짜 많이 하고 좀 이게 줍줍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을 따로 만들면 안 되나? 따로 있잖아요. 따로 아니 따로. 그러니까 같은 공간 말고 아예 좀 아니, 그런 땅이 어딨어. 아파트 살 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안 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재에서 모든 게 다 모든 차가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아니 그리고 저것도 저 벤츠도 보셨다시피 네. 차주가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치.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니고 혼자 그냥 있다가. 세워놓은 게 지가 갑자기 며칠 나 불난다 이래가지고 확 타버리니까 한다는 거지, 주인들. 어디 타버리면 정말 어떡해, 없죠. 이거는. 진짜 잘못이라도 했으면 뭐 그러니까 그럴 텐데. 누가 와가지고 톡 쳤거나 사실 누가 앞에 지나가기만 했어도 그나마 지나가서 저 센서가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아침에 하이브리드 나오면 플러그 하이브리드라고. 플러그 하이브리드 그럼 충전 안 해도 되거든. 다른 걸로 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밖에 나가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그래. 배터리가 어쨌든 안에 그렇게 내재가 돼 있으면 거기에 휘발유통이 또 따로 있으면 그것도 화재 나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그럴 수 있지. 근데 일단은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네. 풀리 차지 안 해도 되고 밖에 나갔을 때만 해도 되거든. 자기 집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위험성이 분명히 떨어지긴 하죠.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통계를 한번 봤거든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연기관차 불나는 봤어. 확률이 더 더 높아요. 높아. 더 높대요. 높아. 예. 근데 이거는 한번 불 붙으면 안 꺼지고 대형으로 번지니까 문제가 맞아요. 되는 거지. 그렇죠. 예. 확률은 거의 비슷하거나 내연기관차가 좀 더 좀 높더라고요. 높아. 저도 신문에 본 것 같아요. 예. 참 불나는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이슈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거, 거기에 주식시장도 반응하는 종목이 있다는 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 이제 밸류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밸류업 호응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라는 이런 좀 여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협의회가 이제 건의한 주요 과제를 이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카인드나 이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밸류업 뭐 발표한 기업들 이렇게 따로 이제 탭이 있어갖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도 다 되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계속적으로 영향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고, 나 정부가 어쨌든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밸류업 관련된 정책들, 뭐 ETF 이런 것들 다 만들어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일본이나 기타 나라들 보더라도 이게 이제 시작이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계속적인 기대감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경제TV를 보니까 갑자기 화면에 한동훈이랑 이재명 사진을 딱 띄우는 거예요. 미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저거를 지금 한정에서 저걸 왜 해? 그랬는데 둘이서 이제 만난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금투세 관련한 거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제 금융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눈다고 한다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은 금투세도 조금 더 아까 진성준 얘기도 뭐 하시던데 그거는 제가 유임됐다고. 정책위 의장. 그런 여야 대표들 만나는 것도 어떤 네. 이야기가 나올지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얘기했고요. 그다음 뉴스는요.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가 8월 말 주간 35만 명 전망. 얘기했던 그거죠. 엠퍽스. 정부가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전에 막 엄청 캐파 늘려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뭐 지금 일부에서는 뭐 품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전과 다르게 재고를 안 쌓아놓으려고 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옛날처럼 재고 쌓아놓는다고 하면 아마 진단키트 널릴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전에 맞아. 진단키트 막 많이 만들어놨다가 재고 처리하느라 되게 고생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안 쓰니까. 걸려도 그냥 그치. 그냥 나 모르겠다고 막 다녔잖아요. 막 그러신 분들도 꽤 많았다고 해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해서 다들 이제 또 조심을 해주고 계신데, 물론 우리나라가 자체 방역은 되게 뛰어난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간에 여기서 계속적인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저도 2번 쓰셨거든요. 저도 이제 2번 쓰셨는데 어쨌든 뭐 그러면 이제 좀 의심 가거나 하면 아무래도 검사를 받겠죠. 근데 그거 진단은 왜 하는 거예요? 키트를 만약에 쑤셨어. 네. 근데 뭐 양성이 나왔어. 그러면 저 자체 격리해야죠. 약 먹고. 근데 요즘 현실적으로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저 코로나인데 출근 못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휴가 내고 휴가 내야지. 휴가를 내든 뭐 하든. 네, 남한테 하겠죠. 피해 주면 안 네. 되잖아. 네. 저는 걸렸으면 방송 다 빼려고 그랬는데. 그럼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알고 그러는 거는 모르고 그럴 수는 있어도 알고 그러면 좀 안 되는 거 그쵸. 아니에요? 네. 그래서 쑤셔 보는 게 맞죠. 우리 왜냐면- 사무실에 갖다 놓고 그 일주일에 한 2번은 꼭 하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좀 쉬라고 휴가 내고. 그리고 그렇게 걸릴 때 좀 쉬어야지. 언제 쉬겠습니까? 그럴 때 아플 때라도 좀 쉬어야지. 아니 뭐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요즘에 코로나 걸렸다고 뭐 쉬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게 큰 기업이 아니고 작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못 쉬지. 못 쉬죠. 그러니까 이런 거 걸리면 그냥 격리 아이고 안 그냥 해. 가는 거지. 중소에서 소기업. 그러니까 격리 권고잖아. 걸려도 각자 도생이지 현실적으로. 각자 요즘- 도생이에요. 배 아파. 너무 배가 아프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쓰시고 진단키트가 지금 구하기가 그치. 매우 힘들다. 네, 하지만 요거는 수급을 구하려면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갈 막 엄청 큰 테마는 아닌 것 같다. 아니요. 이게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벌써 병동이 없다는데 35만 명 되면 얼마나 심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환자들 중에서 일부는 되게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게 또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면 이게 주가가 연속성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마 뭔가 이제 수급이 쏠리는 일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대신에 이제 요게 지나가면은 그때는 이제 거의 끝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8월 말 해봐야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벌써 며칠이죠? 우리 일주일. 19일이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신 분들은 점점 정리를 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맞죠. 오케이. 네. 지금 뛰어들 때가 아니라 있는 사람이 정리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트레이닝 능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 이제 논란이 많은 휴전 가능성이라고 해서 지금 오늘도 가자에 또 폭격이 있었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또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하마스에서는 가자 휴전안 거부는 종전 의지 없는 이스라엘과 미국 탓이다. 이렇게 막 또 탓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뉴스 들고 와서 이 이스라엘과 이란과 또 하마스와의 이런 입장차가 좀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 기사 내용 보면. 그래서 지금 약간 오런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뭐 국제유가나 이런 실시간 유가에선 변동이 없으니 뭐 크게 확전이 안 되는 방향으로 보는 게 맞기는 하지만 뭐 여전히 좀 부담되는 요인으로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뭐 언제든지 위아래로 또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중동 뉴스 논란이 많은 휴전 가능성. 알겠습니다. 뉴스 끝났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아리송한 재미없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증시는 1% 내외로 떨어졌고 환율은 22원 정도 급락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갖다 붙이기는 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하루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은 조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후반쯤에, 중후반쯤에 있는 잭슨홀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은 그림이 이쁘게 잘 안 나오긴 하던데 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1부 잔치 종료. 잔치 1차 종료. 파티의 음악이 언제 꺼지느냐에. 근데 우린 파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랠리하면 나잖아요. 그래요? 랠리 아니지. 잔치 1차 종료.
2,700선에서 그 정도면은 사실 되돌림은 충분히 낫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브리핑을 그렇게 해드렸었던 거고, 대신에 이제 저는 뭐 이게 아예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왔을 때 기회 준다면 그때 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랠리를 보는 그 시점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갈지 아니면 좀 이따 갈지 그거를 아마 이번 주에 힌트를 많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야, 저기 그거 같다. 모텔 파티룸 청소하는 거 대시 끝나고 나가서 제가 그 대학생 때 알바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제가 모텔 청소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때요? 저기 사진 나오잖아요. 너무 짜증나지? 사진 딱 나오잖아요. 짜증나지. 근데 그거 욕하고 싶고. 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아이고 그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그래도 많이 못 받았는데 아, 그래요? 어쨌든 저거 보니까 갑자기 PTSD 오네. 그래서 파티 1차적으로 종료된 것 같다라는 부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의 오늘 한마디는요? 네. 어떤 걸 그림이 몇 개 있는데 그림으로 해주세요. 그림. 뭐로 할까? 음. 이걸 하겠습니다. 네. 어떤 그림이죠? 네. 요거는 이 뭔가요? 1600년도의 네덜란드 쪽 화풍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1600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600에서 하여튼 1700 정도. 그 당시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아는 그 유명한 화가입니다. 네. 베르메르? 모네. 모네. 클로드 모네. 네. 모네가인데 이게 수련이랍니다. 수련. 수련? 그 물 위에 피는 꽃. 연꽃. 연꽃은 아니고 수련. 그러니까 워터 릴리스. 어. 워터 릴리. 백합? 백합이죠. 근데 물 위에 뜨는 거를 수련이라 하죠. 그 워터 릴리. 물백합. 물백합 이상하네. 네. 하여튼 수련이라 해요. 네. 워터 릴리라 하는데 그걸 그린 거예요. 이 모네가 자기 집 앞에 이게 연못이 있어서 이거를 보는데 평상시는 잘 안 보다가 이 사람이 백내장을 넣었다가 백내장이 나면서 자연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새로운 관심으로. 그 전에 잘 안 들어오다가. 네. 그렇게 보는 건데 수련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련은 물 위에서 자라는 식물 이렇게 알 수 있죠. 물숫자니까. 네. 매일 아침 새롭게 피거든요. 뭐죠? 자연 그 자체는 가만히 있어도 회복력이 있어요. 끊임없이 재생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회복력에 대한 의미적인 표현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걸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 챗GPT가 추천해 준 게 클로드 모네의 이 수련입니다. 한국 장도 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일어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2635 이렇게 추세적으로 꺾이는 게 아니면은 아까 번호님도 얘기했지만 귀가 다시 또 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복력과 지속적인 재생 요거를 좀 여야도 다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다 우리나라 끝났죠. 네, 우리나라도 끝났죠. 좀 약간 밸류업이나 금융 정책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그게 초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4시 16분 지나고 있는데 김정일 본부장님의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좀 알고 공부하고 가야 될 거 아까 아침에 했던 걸 할까요 말까요?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겹치는 거 말고. 자동차 말고? 자동차 말고는 겹치지 않는 거로는 아침 장을 보고 지금 마감까지 봤으니까 네. 그 의미에서 다시 해도 의미가 있는 거는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알아야 그렇죠. 될 거 새 거. 그럼 다른 거 한번 봅시다. 네, 새로운 거. 네, 이거 차는 두 엄청 개인데 푸네져요. 네, 금리 인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50bp가 아니고 세 번 나왔잖아요. 9월, 11월, 12월. 네. 세 번 25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따 증권사 산 건데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과거에 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해가지고 연착륙이 유도가 되고 네. 한꺼번에 50bp 안 하고 이렇게 된 것이 한 세 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95년도. 여러분 애기였으니까 기억 못 하실 거고 저도 증권사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몸소 느끼지 못했고요. 98년도 9월 달에 있었고요. 이것도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나도 네. 99년에 들어왔으니까. 2019년 이거는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세 번의 보험성 인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하고 나서 경기 저점이 좀 이따 올 거 아닙니까? 저점이 얼마 뒤에 바로 오기도 하고 한 4개월 뒤에 왔습니다. 4개월 뒤에 OECD 경기 선행 지수.
그렇죠? 근데 그게 짧고 폭이 낮았습니다. 오.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102인가 103 정도예요. 네. 이 100 이하로 내려가면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 어디냐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잘 됐다 그랬잖아요. 잘 됐을 때가 98, 99에서 멈췄어요. 저점이. 아, 그러니까 보험성 금리 인하를 미리 하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100에서 98점 몇, 99점 몇에서 멈추고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게 엄청나게 보험성 인하가 아니고 확 해야 되는 경우. 네. 그래 진짜 경기 침체 올 때는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더 있다가 오더라도 폭이 96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라고 확실히 얘기할 정도로 네. 와요. 지금은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려면은 사실은 금리 인하는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3번, 4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3번 정도 마무리하고 경기 침체는 아니어도 경기 둔화가 네. OECD가 100 이하 나오는 것이 연내에 한 번 있고 스무드하게 올라가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 저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2죠. 2회, 아니 죄송합니다. 3회 이하 3번. 25. 그러면 결국은 2,800 근처에 간다는 얘기가 저는 갖고 있고 실업률도 4.5까지는 안 간다. 4.5 이상 넘어가면 3번이나 4번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거니까 이 정도로 갖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얘기죠. 아까 아침에 그 환율 얘기하니까 주택 지수가 개떡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실업률이 4.5% 치솟고 PC 넘버가 너무 빨리 내려가고 그렇죠? 이게 각도가 가면은 그러면 비컷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9월 달에 아니더라도 11월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좀 올라갔다가도 2,700 가더라도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저렇게 빅컷, 그러니까 50bp를 내리는 거 포함해서 1%포인트로 금리 인하를 한다면, 급격하게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한다면 안 좋다. 안 좋은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2,500 이하, 2,700 이하 한번 이렇게 다시 조금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오히려 금리 인하를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네. bad is bad가 돼버리는 사람들이 거예요. 아는 거지. 그렇게 그게 어떤 시나리오. 보험성이 안 먹힐 수 있구나. 그런 시나리오를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빅컷을 해서 코스피가 뭐 2,500 이하로 간다 그러면 경기 침체 또 얘기 나올 괜찮을... 거니까. 저번에 근데 경험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2,380까지 내려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경기 침체가 나오더라도 2,380을 더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베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정책 이슈 그랬잖아요. 아까 뭐 여야 만난다는데 뭐 대통령이 중요하지 않고 뭐 당대표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제가 예단하는 거 아닌데 진성준 씨가 또 정책위원장 유임됐잖아요. 뭐가 됐던 간에 그래서 이게 용두사미가 되면은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국 장은 그렇게 안 빠져더라도 우리 장만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충분히 2,4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한을 2,500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3가 아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죠? 통화정책 관련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리고 그에 따른 코스피 지수는 어떨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네. 해봤습니다. 미국 주목할 종목 요거 하겠습니다. 미국 주목할 종목 아침에 했나? 했어요. 했긴 했는데 네. 우리나라 주목할 종목이 더 낫지 않을까? 우리나라 주목할 종목 뭐 어떤 게 더 나을라네? 미국 주목할 종목? 우리나라 둘 다 재미없으면 안 하고 돼. 아니, 근데 둘 다 들어볼만 해요. 오케이, 시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네, 미국 간단 넘어갈게요. 미국 뭐 사요? 어떤 거 살까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론, 브로드컴, 메타. 저는 이렇게 사겠습니다. 이거 다 아니에요? 이거 5개 주고. 아, 이렇게는 뭐. 종목이. 근데 마이크론이 들어갔네요? 원래 빠졌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마이크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이닉스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똑같이 갑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둘 다 16% 올랐습니다. 빨리 갈 이유가 없어요. 억울하지 우리는 HB 있는데 걔네 HB는 약한데 그럼 거기 미국 회사고 이건 한국 회사잖아요. 대등하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알아서 하시고 엔비디아 애플을 두 개 다 산다는 얘기는 이게 안 가더라도 애플이 꼬꾸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애플이 꼬꾸라져도 엔비디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해치성입니다. 나는 지금 126달러 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사겠습니다. 지금 사기는 어렵다. 지금 사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4개 중에 2개만 꼽아주세요. 갖고 계시면 애플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애플 오케이. 워렌 버핏은 바보다. 그건 아니고.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바보지만. 아니,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존경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존경스럽죠. 하여튼 아이폰 16이 뭐 초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언제죠? 9월 9월 10 며칠 10 며칠이에요? 비슷하게 많습니다. 9월 10일. 근데 일단 그 뭐지 엊그저께 구글이 제미나이 해가지고 음성 제미나이를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봤어요. 그게 꽝이고 계속 그러면 이거 기대 심리가 나빠지면은 9월 달에 가갖고 이거 발표되기 전에 제가 뺄 수도 있습니다. 시연회에서 조금 죽 썼죠. 네. 제미나이가 네네. 잘 안 되고 그래. 봅시다. 발표하는 애도 이상하더라. 그리고 꼬맹이를 데려와가지고 발표를 시켜. 몸통으로 보면 말이죠. 하나 보고라고 내가면 저는 브로드컴을 사겠습니다. 브로드컴. 네, 시간이 걸립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빨리 안 옵니다. 야.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리노공업하고 삼성전기 사면은 시간 오래 걸린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관찰할 때. 왜? 그 스토리는 내년 스토리거든. 내년 스토리인데 대한민국 주식을 사느냐, 미국 주식을 사느냐, 롱텀은 브로드컴은 결국 온디바이스 AI 프락시기 때문에 나눠서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다 변동성 실험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매사기가 아니고 진짜 오픈소스 AI하고 직근의 AI하고의 경쟁 관계 내지는 그게 어떻게 될 건지 자신이 있으면은 메타 사서 됩니다. 메타. 근데 아마 리스크가 약간 있을 겁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브로드컴. 제가 그래서 SKT 샀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브로드컴. SKT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SKT 화이팅! 네. 다음 뭐 한국에서 네, 한국은 이 주식들이 네. 시장보다 아웃퍼폼 하면은 장은 크게 갑니다. 이 주식들이 시장보다 아웃퍼폼 못하면은 우리 보노님하고 저랑 비슷하지만 기회를 다시 줄 수도 있고 올라갔을 때 약간 줄이고 이런 게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뺀 이유는 너무나 다 알고 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도 HPSP도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이런 게 먼저 안 가고 이오테크닉 HPSP가 꾸준히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나쁜 주식이 아니에요. 네. STI는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참 작은 주식이에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리플로우라는 장비, 리플로우가 뭐냐면은 반도체 범프, 돌기가 있거든. 네. 접착을 시킬 때 돌기가 필요한데 전기가 통하는 범프를 만들 때 필요한 장비가 리플로우예요. STI도 PSK 하는데 STI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고 PSK 홀딩스는 삼성전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작은 회사예요. 커버하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매출에 대한 전망하고 이익에 대한 전망이 하늘과 땅입니다. 내년에 대해서. 그 중간을 잡아갖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보지만 목표 주가 5만 원을 되려면은 그 모멘텀이 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5만 원 곱하기 어떻게 하죠? 항상 장이 좋을 때는 0.85, 0.89, 장이 안 좋을 때는 0.7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페타시는 모든 사람이 다 알죠? 이번에 ASP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항상 싸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주식이 버텨줘야 돼요. 이게 뭐 5만 원 맨날 가야지 장이 가지 안 그러면 잘 안 갑니다. 갖다 놓고 PSK 롱통으로 보시는 거는 STI보다 PSK가 나을 수 있습니다. PSK 홀딩스랑 PSK랑 많이 달라요? PSK가 누가 주인지 헷갈리는데. 홀딩스. 예, 하여튼 뭐 그렇죠. 그럼 PSK 먹으니까 PSK 홀딩스 하면 되지. 얘네가 스스로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리플로우하고 디스컴이라고 찌꺼기 네. 제거해 주는 거. 그거 두 가지입니다. 이 괜찮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들 전부 다 하반기 이익 상향을 하라 그러는데 문제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안 쓴 사람이 있어서 갖고 있는 목표 주가에 곱하기 0.8 하시기 바라고요. 이거보다도 마음에 드는 거는 제가 다른 방송 얘기했는데 저는 화장품이 좋습니다. 화장품에서 두 가지 코스메카 코리아 ODM 업체, 네. 그 다음에 미국 말고 폴란드, 네덜란드, 뭐 말레이시아, UAE 골고루 가는 게 실리콘 투에서 얘네들은 이 친구는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만약에 뽑는다면 실리콘 투하고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고 이거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리콘2. 실리콘2는 왜 이름이 실리콘2예요? 모르겠습니다. 왜 1이 아니고 3가 아니고 2인지. 진짜 실리콘2네? 아 그래? 네, 실리콘2예요. 저 웬만하면 이름까지 알아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실리콘2네? 왜 2지? IT는 간단하거든. ST 하면은 SM 세미컨덕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런 거는 좀 뭐 상징성이 있나 봐요. 여기 실리콘은 첫 번째 실리콘은 반도체 실리콘 아닙니다. 반도체 실리콘 아닙니다. 스펠링이 달라요. 어디가요? 실리콘2 할 때 실리콘은 반도체 실리콘하고 다르다고. 다 똑같은데? 스펠링 틀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갑시다. 미국 종목, 한국 종목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요. 내일은 좀 오르겠죠, 번호님? 올라야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안 했네, 또. 이거 안 했네.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깨비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길가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1분 남았어, 빨리 이제. 네?
1분 빨리 얘기하라고. 아침에 내가 먹은 거. 기운이 났어, 이거 먹고.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참. 빨리 해야겠다. 들몰 홍삼 사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좋으니까 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게 또, 주식하는데 지식이 되고, 다 하는 겁니다. 들몰 홍삼, 요게, PD님이 링크를 올려주실 건데요. 여러분, 홍삼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홍삼이 있고요. 한 땀 한 땀 장인이 딱 정해진 것만 만드는 홍삼이 있습니다. 장인이 1년에 딱 10,000박스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식 공정이 아니어서 조금 가격은 있지만 효과는 최고. 6년근 홍미삼만 사용한다 그러는데요. 33% 할인해서 2주치가 67,000원, 한 달치가 134,000원. 2주 먼저 드셔보시고 느낌 온다.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장인정신 최고다. 이러면은 또 이제 한 달치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를 더보기란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고정 댓글로도 올릴 것 같은데, 만약에 못 찾으시면은 여기 그 들몰길가 홍삼 고정 링크 그리고 더보기란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니다. 영업맨이라고 광미남이라 그랬었잖아요. 광고에 미친 남자라고 네, 누가 그러셨는데 광미남 아니면 광미새 이러더라고요. 광고에 미친 광미새. 네, 광미새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뒤에 오는 뉴스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들몰 홍삼, 들몰 길가 홍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